전쟁 중 일본군에게 잡히게 된 병사 한 명. 그런 그를 죽이려고 하는 미군. 그리고 굉장히 슬퍼하는 병사 한 명. 오늘 영상은 2차 대전 당시에 연합군으로 참가했던 이들 나바오 인디언에 관한 영화와 이야기입니다. 1943년 2차 세계대전 솔로몬 제도에서 일본군을 맞이한 연합군. 연합군은 이곳을 점령하라는 임무를 받았고 그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탄약이 거의 떨어지게 되고 이들에게 매우 어려운 환경이 찾아오게 됩니다. 부대원들이 거의 전멸당할 위기에서 이들은 고군분투를 해야 했죠. 이런 치열한 전투 현장 밖에 맹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네요. 이들은 나바오 인디언으로 암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We're losing men. I need this message decrypted. 죽을 고비를 넘긴 지 얼마 안 된 앤더스에게 내려온 임무가 바로 그들과 그들이 가진 암호를 보호하라는 임무죠. At all costs. 물론 앤더스는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부하들을 잃고 일본의 복수심이 가득 찬 마당에 갑자기 등장한 나바오족을 보호하라니. Hey, you guys know where we might find second joint assault signal? Fucking idea, man. 밥을 먹고 있던 앤더스에게 나바오 병사 벤 야지가 찾아옵니다. Benyazi. What do they call this crap anyway? Marines call it chow. 어우야. You can have mine. What, engine poker? Hey, how you boys do that again? 미군 내에선 이들을 무시하고 인종차별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How'd you know as a chief? White horse. We ship out tomorrow morning. 다음날 아침 출격 소식을 들은 미 해병대. One of the steps. 이들의 출격 지역은 사이판으로 이번 역시 일본군과 만나게 됩니다. Strategic. 그리고 1944년 6월 16일 참호 속에 숨어있는 일본군과 미군의 교전이 시작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6월 15일에 미 해병대가 먼저 상륙을 감행하였고 6월 16일엔 미 육군 보병이 상륙하였습니다. 사이판을 점령하면 미군은 폭격기를 배치하여 일본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은 참호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전투가 쉽지 않았고 보병이 수월하게 나아가려면 본부의 지원 폭격이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적의 좌표를 무전으로 알려야 하는데 도청 때문에 무전 내용을 적이 알아채는 경우가 많았고 이를 막기 위해 암호 소통을 하면 신속하고 구체적인 소통이 힘들었습니다. 전쟁 중에 소통이 제대로 안 되면 아군에게 피해가 가게 되죠. 기밀함과 정확성 그리고 신속한 무전이 필요한데 이때 나바오 병사 벤 야지가 무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바오 병사 찰리는 그걸 다시 한번 본부에 알리기 시작합니다. 미군을 도청하고 있던 일본 암호 해독병은 처음 듣는 언어와 암호 소통을 듣고 당황하게 되고 미군은 나바오족이 주고받은 말을 토대로 폭격 명령을 내리기 시작함과 동시에 신속한 반응으로 적진의 엄청난 화력을 퍼붓게 됩니다. 화력 지원을 얻은 미 보병은 적진으로 돌격을 감행합니다.
중사의 활약으로 남아있는 적진 또한 붕괴되고 미군의 점령 지역은 늘어나게 됩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는 미군. 하지만 이들에게 또 엄청난 고비가 있을 예정입니다. I don't know. They've been doing it since sundown. 다음 전투가 시작되고 어이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미군의 포 사격이 어이없게도 아군을 향하게 된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포격 때문에 무전기가 고장나게 되고 미군은 이 사실도 모른 채 계속 아군에게 포격을 가합니다. Get the regiment on the horn and tell them they're shelling the road. The radio's out. It's been hit. 이대로 가다간 아군만 죽게 될 것이고 일본군의 돌격까지 더해졌습니다. 근데 모두가 절망해가는 이때 벤 야지는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Put on that Jap uniform. Trying to get a hold of one of their radios. Call off our guns. 자신이 일본인과 닮았기 때문에 일본군인 척하여 그들의 무전기를 뺏어오겠다는 생각이었죠. Sure you up for this? Find out soon enough, sir. Orioda. 앤더스 중사는 간단한 일본어를 한 가지 알려주고 이 둘은 함께 일본군 진지 안으로 들어갑니다. 일본군은 진짜 일본인과 포로라고 생각하여 이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앤더스는 미리 숨겨놓은 권총을 이용해 일본군을 사살합니다. 그리고 무전기로 돌진하죠. 벤 야지는 일본군의 무전기를 조절하여 아군의 사격 중지 요청을 전달하고 다시 수정한 좌표로 사격 요청을 보냅니다. 이제야 제대로 일본군 진지를 포격하게 된 미군. 이들은 이제 더더욱 사이판 점령에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You want some? 자, 여러분, 이 영화의 제목은 윈드토커인데요. You're gonna have to kill. 지금부터는 나바오족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차 대전 당시에 통신 암호와 암호 해독으로 인한 기밀 누출로 인하여 전쟁국들은 통신 문제에 상당히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각국은 암호 부대와 코드 그리고 암호 기계와 통역병을 앞세워 적의 통신을 해독하고 자신들의 통신은 보호하려고 했는데요. 정확함, 구체성, 신속함, 비밀 이 네 가지를 영원히 충족시키는 통신은 상당히 힘들었죠. 이때 미군은 아메리카 남서부 지역에 거주하는 나바오족에게 눈을 돌립니다. 그들은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더러 언어가 매우 복잡하고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Charlie. 나바오족이 아니면 도저히 구사하거나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하니 이들의 대화 자체가 이미 엄청난 기밀성이 있었습니다. 미군은 여기에 지나지 않고 나바오족을 교육시켜 군사 용어에 대한 암호를 개발하는데 암호 교육을 받은 나바오 통신병들은 엄청난 정확성과 신속성으로 임무를 잘 수행했으며 그들의 암호는 전쟁 동안 단 한 번도 뚫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들이 암호에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는 영화 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의 첫 장면인데요. 나바오족이 적에게 잡혔을 때 암호 보호를 위해 죽이려는 장면입니다. You know the difference between you and a Jap, Yazzie? 안타까운 점은 엄청난 보안 유지와 통신 효과를 가져온 나바오족이 인종차별을 당하는 장면과 Kind of slant-eyed savage you are, boy. I couldn't have done it 그들의 without 공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장면인데요. Navajo. During house. 실제로 인종차별이 심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의 큰 공로는 기밀 때문에 정말 뒤늦게서야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나바오족이 정말 대단했다 라는 정도는 느끼기 힘들 수 있지만 실제로 나바오 통신병은 전쟁에 엄청난 영향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약 만여 명의 나바오족은 1950년 머나먼 한국 땅을 밟고
6.25 전쟁에 참전하신 감사한 분들입니다. 끝으로 아주 짧은 이 영화의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자주 등장하는 전투씬 때문인지 영화가 지루하진 않은데 한창 전쟁 중인 중간에 너무 급작스런 감정과 일본군을 혼자 쓸어버리는 주인공은 너무 히어로 느낌이 들었습니다. Running or nothing? 나바오 통신병이라는 소재는 상당히 참신했다고 생각합니다. You're, 여기까지 정리하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다음 역시 영화 소개나 탐구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대장입니다.